조지 부시는 미국의 43대 대통령이며 텍사스주의 46대 주지사를 지냈다. 41대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의 장남으로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다. 2000년 11월 7일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엘 고어를 선거인단 수에서 꺾고 당선되었으며 2004년 11월 2일 치러진 선거에서도 민주당 존 케리를 누르고 재선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버지, 아들 대통령 중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테러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탈리반 정권을 전복시켰으며 2003년 3월에는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를 위반했다는 명목하에 이라크에 대한 침공을 감행했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 수행과 국내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4년 존 케리를 누르고 재선되었지만 이후 국내 지지도는 90%에서 26%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재임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도로 기록되고 있다. 이 연설은 2007년 5월 11일 세인트 빈센트 대학에서 행한 졸업 축사이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더글러스 총원장님, 총장이신 짐과 메리토이, 교수님들, 성직자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2007년 졸업생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라와 저는 토이 부부를 통해 세인트 빈센트 대학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짐과 그의 가족을 그가 워싱턴에 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기초한 정책 발의 백악관 사무국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짐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짐은 아마 제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요. 제가 하는 말에 담긴 중요성을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 스타일을 잘 압니다. 최근에 그가 오늘 졸업식에 초대하기 위해 저에게 보낸 편지에 제가 크게 감동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총장님이 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님, 귀하가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 2007년도 졸업생들은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고 이 캠퍼스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쓰진 않으셨죠. 처음으로 영어가 제2외국어인 대통령을 연단으로 모시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서 제 연설이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제 연설이 무엇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지였고 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 10분간입니다. 그러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2007년 졸업생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졸업을 합니다. 팝콘을 만들려다 화재 경보를 작동시킨 횟수의 기록을 세워서 처음으로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된 졸업생들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캐리 크레이지스 응원단과 함께 베어캐츠 야구팀을 응원했죠. 여러분은 멜빈 플란츠 건물에 불 켜진 아치 사이를 걸어다니곤 했고요. 여러분 중 일부는 가족들 사이에서 최초로 대학에 간 사람입니다. 몇 분 후면 여러분은 자신의 학위를 받고 아베 마리아 종이 울리는 가운데 인생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이 캠퍼스를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또 저는 오늘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학비를 대주었고 심지어는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고 나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았던 부모님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탄탄하고 내실 있는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세인트 빈센트 대학의 교수님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대수도원의 수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기도가 오늘 수여되는 학위에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07년 졸업생 여러분에게 이 훌륭한 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세상에 치유하는 데 사용하고 항상 이 학교가 지향하는 고귀한 이상에 따라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고귀한 이상의 중심에는 베네딕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네딕트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만든 성인이고 서구 문명을 구한 분입니다. 베네딕트는 미국 땅에 이러한 이상을 적용하고자 했고 이 대학을 세운 이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베네딕트는 현재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는 자비와 공동체의 이상을 내포한 베네딕트 회의 정신을 기리고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교황에게 영감을 준 분입니다. 자비와 공동체의 이상은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미국은 세계의 강한 공동체적 삶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인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공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그는 이 위대한 나라의 정신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한 미국인이 다른 동료 시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한 가정에 크고 급작스러운 재난이 닥치면 수천 명의 낯선 이들이 스스럼 없이 지갑을 연다. 토크빌은 19세기 초반 미국이 가지고 있던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초반에도 미국의 선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영토 안에서 벌어진 잔악한 행위에 대해 이타심과 연민에 찬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라리아를 퇴치하며 에이즈의 창고를 없애려는 노력을 통해서 가난과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우리나라가 만든 새로운 역사적 노력에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신앙에 기초한 정책 발의 백악관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사는 착하고 점잖은 사람들이지요. 오늘날 6,10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약 4분의 3 이상이 자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원봉사 정신은 우리 고유의 것이며 우리나라의 진정한 힘을 반영하는 것이고 꾸준히 활력을 얻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한 발 더 나아가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동료 시민들에게 봉사할 때 상상도 못할 큰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친절과 존중이 한 인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무언가 하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주도권을 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서 기억되며 조국의 훌륭한 시민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은 큰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면 항상 남에게 주는 것 이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세대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전 세대들보다도 훨씬 더 자원봉사나 시민으로서의 삶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곳 세인트 빈센트 대학에서 여러분은 교실 밖에서의 봉사가 교실에서 배운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제는 여러분이 새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꾸미는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봉사라는 것을 이력서에 기재되는 한 줄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변화를 가져오십시오. 저는 2007년도 졸업생 여러분이 저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오늘 졸업생 여러분 중 5학생은 군복을 입기로 자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시기에 군에 입대하는 것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고결한 소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다른 남녀의 생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은 충분한 자격과 이타심을 지닌 지휘관을 원할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저는 여러분의 입대에 경의를 표하며 전능하신 하느님에게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하느님의 곁에 가까이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회의 땅에서 우리 시민들 곁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들은 교사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삶의 변화를 준 선생님이 존재합니다. 제 경우에는 저와 결혼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영부인은 저에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진 소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여러분은 그 대가가 돈보다 더 큰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했을 때나 어떤 시를 읽을 때 아니면 역사가 현재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멋진 순간에 그 큰 대가가 찾아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가르쳐도 특별한 행위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쳐도 다른 직업에선 찾기 힘든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르침의 장점은 그 대가가 어떤 교실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뉴저지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남자 학교인 세인트 베네딕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소년들에게 세인트 베네딕트 학교는 그들을 둘러싼 범죄와 마약, 절망 상태로부터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세인트 빈센트 대학 학생들은 그곳 어린 학생들을 찾아가 멘토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동기인 앤소니 피우마라는 세인트 베네딕트 학교에서 2차례 일했습니다. 그는 그때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세인트 베네딕트 학교에서의 내 경험은 교사가 단순히 지식의 전수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학에 진학하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나는 내가 교사로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앤소니 같은 교사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번 졸업생 중 거의 4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교직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의 길을 가려는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맡은 교실에 높은 기준을 세워주기를 부탁합니다. 배우려는 열의가 없는 학생들의 완고함에 저항하십시오. 학생들을 존중하며 지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귀한 직업으로 여러분을 이끌었던 이상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 몇몇은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넣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을 찾고 의지를 찾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총장님이 일했던 신앙에 기초한 정책 발의 백악관 사무국을 제가 만든 이유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에 책정된 연방 자금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증합니다. 그 조직이 기독교 조직이나 유대교 조직이라도 말이죠. 우리는 또한 국내나 국외로 미국의 위로와 친절을 보여줄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는 미국 자유군단이라는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노인들을 도우며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자연재해가 난 곳에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모두에게는 바로 우리나라의 이 군대, 연민의 군대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적으로 봉사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봉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사례를 토이 총장님의 영웅인 테레사 수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전 생애는 작은 일들을 큰 사랑으로 수행하는 데에 바쳐졌습니다. 저는 총장님이 이번 달 말 학생들을 캘커타로 데려간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이 여행이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녀의 선행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에 대한 거의 모든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은 그녀가 심하게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이들의 곁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따뜻한 태도로 그들의 손을 꼭 쥐면서 위로의 말을 속삭입니다. 그들의 놀란 눈을 보면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이 테레사 수녀를 바라볼 때 그들의 눈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를 보살펴 주려는 이가 있다. 여러분 동기인 카라 셜리는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딱 2달 전에 카라는 브라질 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에이즈 치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치료소는 희망과 삶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녀와 다른 학생들은 환자들을 씻기고 약을 투여하고 아니면 그저 침대가에 앉아서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는 했습니다. 환자들 중 어떤 이는 몸무게가 겨우 70파운드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가 치료소로 왔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사망 확인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치료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환자가 더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카라가 했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약해서 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카라가 그 남자의 손을 잡은 행동은 작은 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큰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이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우아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라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수천 명이나 만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나 외국의 열악한 환경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기꺼이 행동하고자 하는 두 손만 있으면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상을 수상할 때 그녀는 한 요양원을 방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집이 매우 예쁘고 시설이 좋은 곳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그곳에 사는 사람 중 누구도 웃지 않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모두들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고 그녀가 묻자 한 간병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과제는 이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 병들고 잊혀진 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될 것.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려는 목적과 자격을 갖춘 삶을 살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더욱 충만한 삶을 살 것이며 좀 더 희망찬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이곳에 저를 불러 제 생각을 전하게 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